금감원 이복현과 우리금융, 임종용 앤드 박종면. 중국과 외교 마찰 등 고려보험사 인수 허용. 탄핵 덕분에 금융감독권 남용 문제. 무더기 인사청탁 거절에 정부에 찍혔다. 새 정부 금감원 대대적 쇄신하고 책임 물어야. 우리금융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속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등으로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조건부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 자회사 편입 승인 기준에 미달했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 통제 개선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 인수 승인 부대 조건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 통제 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원회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대통령 선거를 겨우 한 달 앞둔 권력 교체기에 전직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용 회장 봐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을 무릅쓰고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를 허용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위가 보험사 인수 승인한 3가지 이유. 우선 동양 ABL생명의 주인인 중국의 다자보험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1조 5천억 원에 파는 만큼 가격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양 ABL생명의 주인이 실제로는 중국 정부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을 이유로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M&A를 불허할 경우 예상되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산업 측면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동양 ABL생명 외에도 MG손보, 롯데손보, AXA손보, KDB생명, BNP 파리바생명 등 자력 생존이 어려운 보험사 매물이 많습니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는 하나라도 빨리 정리해야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산업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임종용 회장의 수건이기도 한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문제들은 곧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짚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금융의 동양 ABL생명 인수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임종용 회장도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 정부를 상징하는 실세관료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우리금융과 임종용 회장의 1년여에 걸친 갈등과 마찰, 전쟁의 시작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임종용이 회장 선임 후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윤석열 정부와 임종용 회장은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 회장을 역임하고 일도 잘한다는 임종용 회장을 경제부총리로 영입하려 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개인사를 이유로 입각 제안을 거절합니다. 해가 바뀌고 2023년 초 임종용 회장은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과정 주주들의 요청으로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합니다. 임 회장이 2023년 3월 정식 취임하기 전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전하고 일종의 양해를 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세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당시 임 회장이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이복현 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는 이유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매우 불쾌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내내 금융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실세는 경제수석이나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이었던 만큼 임종용 회장과 금융당국은 한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김주현 놔두고 이복현만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금융권 관련 이슈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경제수석이나 금융위원장을 통하지 않고 검찰 후배인 이복현 원장한테 바로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직제상 상위에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거꾸로 지시를 받거나 끌려다니는 이상한 일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금융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일 중 하나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역전을 꼽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의 독특한 성격 탓도 있지만 사적 인연에 따라 통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과 갈등의 시작.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과 윤석열 정부의 실세. 이복현 금감원장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외견상으로는 임 회장 취임 후 1년이 조금 지난 2024년 봄부터입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부인 등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입니다. 이른바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은 우리금융과 임 회장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1년여를 괴롭혔고 이로 인해 M&A 등 모든 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부 제보를 통해 금감원에 사실이 전달되고 우리금융 발표 전에 금감원이 먼저 비리를 언론에 공개한 이 사건은 730억 원으로 규모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지만 전직 회장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부정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부당대출 가운데 60% 정도가 임종용 회장 취임 후에 집행됐다는 점에서 임 회장으로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복현의 권한 남용, 임종용 퇴진까지 압박.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사건을 부실 내부 통제의 전형적 사례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건이 터지자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1년이나 앞당겨 실시했고 검사 후 2달여 만에 서둘러 3등급의 경영실태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줄곧 공개적으로 임종용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퇴진을 종용한 것입니다. 검찰까지 나서 임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당대출 사건이 대단히 후진적이긴 하지만 1,000억 원 넘는 사고들이 수시로 터지는 금융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은행장을 넘어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져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하향해 M&A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지나칩니다. 금융당국자들조차 이 같은 금감원과 이복현 원장의 대응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렇게 권한 남용,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금융과 임종용 회장을 거칠게 압박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임종용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지만 임 회장이 취임 후 용산 쪽의 무더기 인사청탁을 거절한 게 화근이 됐다는 전언입니다. 임종용 회장은 우리금융회장에 취임하면서 옛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의 갈등, 해소 등 조직문화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청탁에 의한 인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더기 청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이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복현 우리금융 압박본의 아니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주변에 우리금융과 임종용 회장에 대한 압박이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이 원장이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며 고위층으로부터 질타를 받고는 사의까지 표명했다는 얘기도 돕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이복현 원장도 불가피하게 무관용 원칙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고위층의 질타가 있었더라도 최종 행동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복현 원장의 야망과 권력욕이 결국은 우리 금융 사태를 금융감독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융감독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이 정치적 보복 수단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금융은 규제산업이고 감독당국은 금융사들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금융감독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금융사들과 금융인들은 설당이 없고 금융산업은 무너지고 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의 탄핵이 확실시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과의 타협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장면 중 하나가 지난 2월 금융연수원 사회이사 양성 업무 협약식에서 이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임 회장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주되 조건부로 보험사 인수를 승인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년 전쟁 최종 승자는 이복현 아닌 임종용. 고전 중의 고전이라는 주역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언제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권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겨우 3년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사도 인생사도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금융당국 역사상 가장 막강했다는 평가를 받고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 중인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달이면 물러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서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남는 것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버금가는 대단히 부정적인 목소리만 들립니다. 즉흥적인 데다 너무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장뿐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감원도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여러 사람이 져야 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찍히고 부당대출 사건까지 겹쳐 수건이던 보험사와 증권사 인수를 통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이 좌절되는 것은 물론 3년 임기조차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종합금융그룹의 꿈도 현실화되고 개인적 입지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이복현 금감원장과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의 1년 전쟁은 임종용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인생에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절 운이 더 중요한 듯합니다. 그렇기에 힘을 가졌을 때 더 절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김병환, 이복현 질문에 할 말 많지만 리더십 부족으로 받아들여 임수정. 사실상 마지막 원래 간담에서 소외 대선까지 시장 안정 최우선 관리. 이미지 확대일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발언들을 상급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 대응을 그렇게 느꼈다며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원래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기 내내 가계대출 정책이나 공매도 재개 시점, 주요 현안에 대해 섣부른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정부 방침과 달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걸겠다고 나서면서 사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제상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이 원장의 경솔한 언행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운다는 책임론도 비등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대 조직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가진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매달 출입 기자단과 금융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간담회를 가져왔는데 오는 6월 3일 대선 일정 및 향후 이어질 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면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그는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안정이라며 F4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소회를 묻는 말에도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또 커질 텐데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거래도 하고 투자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도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이뤄진다며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시장과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위를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인지 세미나 발제자의 의견인지 불분명하다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직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관점에서는 미세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 나무위키 활동 22년 6월 이복현 원장이 취임할 당시 금융 관련 직접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 적합도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사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검사 출신 특유의 빠른 상황 파악과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복현 호 금감원을 이끌어 나가도록 빠른 레이스를 이어나갔다. 취임 100일 22년 9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복현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 업계의 현안 파악, 잠재 리스크에 대한 주의 환기, 국민적 쟁점에 대한 아젠더 세팅 등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항상 90도로 허리를 숙여 겸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명함을 주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하시라는 말도 덧붙인다고 한다. 이 원장을 만나본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CEO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평을 내놓는다. 검사 출신은 딱딱하고 무서울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자주 잘 웃어서 놀랐다는 후기도 있다. 취임 100일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께서 평가해 주셔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감원 업무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잘해야 한다며 지금은 어떻게 봐주실지 확신이 안 선다. 성과가 나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직 경영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2017년부터 5년 여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했던 정례회 일정을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바꿨다. 그러나 회의 진행일은 바뀐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상복귀됐다. 이전 방식이 더 편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이 원장이 수용하면서다. 이 원장은 세대교체의 일환으로 팀장급 5명을 부국장을 건너뛰고 국장 자리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1970년 대생 국장들을 배치하고 공채 중심 인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연공서열 위주로 이뤄지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인사 적체를 해소하면서 긴장감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긴장감과 능력주의 신호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속도감을 바라는 원장의 가벼운 발걸음을 강조하는 인사인 동시에 내년 정기 인사까지 염두에 둔 그림의 일부라는 의미다. 레고랜드 사태 대응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지 JC가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뒤 강원도에서 채무 보증한 유동화 SPC, 아이원제 1차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같은 해 10월 4일 부도가 났다. 증권사들은 강원도가 채무 보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2,050억 원 규모의 ABCP로 인해 발생한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 현황을 10월 7일경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당국은 12일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기존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려 대응했다. 그로부터 약 1주 뒤인 20일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불안 완화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2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50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를 감사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이 로드맵을 갖고 여러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 어제 발표한 내용들은 그 중에 일부를 발표한 것인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레고랜드 사태의 금융 충격은 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이 원장은 14일 KB신한우리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2년여 만에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 지배 구조의 핵심 축인 이사회와 경영진의 구성 및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 경영자 CEO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대표 CEO 리스크 관리는 금감원의 책무라는 입장도 함께 밝히면서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인데 금융사의 카운터파트로서 CEO가 훌륭한 분인지 리스크가 있는 분인지 금감원이 안 보는 것도 이상하다며 CEO.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 저희의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기업의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은 특히 펀드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손태승 조용병 개인적 비리 의혹 김지한을 받는 경우 물러나는 게 옳다는 기본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작년 말 신한 조 회장의 사면임 포기에 대해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이 후보 사퇴 발표 후 사모펀드 사태로 직원들 징계도 많이 받고 회사도 나갔다. 나도 제재심에서 주의를 받았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회사 대표 가운데 한 명은 사내외 이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까지는 몰라도 사면임, 사연임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